안녕하세요. 선운재 사주명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MBN 현역가왕 3에서 빛나는 2위를 차지하신 트롯 여제 차지연 님입니다. 뮤지컬 무대를 평정하고 트롯 무대까지 접수하며 대한민국의 퀸으로 우뚝 선 그녀, 과연 어떤 매력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지연 님의 성장 배경부터 빛나는 활동,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사주풀이까지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역가왕 3의 뜨거웠던 결승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치열한 승부의 연속이었죠. 총점 4,000점 만점의 현장 점수,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그리고 신곡 음원 점수까지 모두 합산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경연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문자 투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무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대단한 경연에서 차지연 님은 총점 3,402.22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획득하며 당당히 2위 선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많은 이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그녀는 전통의 미를 살린 고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국민 애창곡인 봄날은 간다를 열창하며 모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83살의 노인이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회고하는 듯한 구슬픈 스토리를 담은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그녀의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완벽한 가창력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이로써 차지연 님은 홍지윤 님, 이수연 님과 함께 현역가왕 3TOP7에 확정되어 다가오는 2026 한일가왕전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을 대표하여 일본과의 대결에서 어떤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 차지연 님은 현역가왕 3 출연 전부터 이미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톱티어로 불리는 분이셨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믿고 보는 배우,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뮤지컬 팬들에게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와 다름없는 그녀가 트롯 경연에 도전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동시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것이죠. 서울예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등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생활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2006년 세계적인 뮤지컬 라이온 킹의 한국 초연 오디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중 주술사이자 현명한 조언자인 라피키 역에 당당히 합격하며 드디어 뮤지컬 배우로 정식 데뷔하게 됩니다. 오디션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대성통곡을 했다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출연료로 또다시 빚을 갚았다고 하니 그녀의 삶에서 연기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헌신이자 그녀 자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차지연 님은 압도적인 가창력은 물론 순식간에 관객을 사로잡는 무대 장악력, 그리고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력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배우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을 압도하고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렷하고 명확한 대사 전달력은 물론 맡은 캐릭터 그 자체가 되는 듯한 완벽한 감정 이입과 표현력으로 대한민국 뮤지컬을 대표하는 탑 오브 탑 배우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필모그래피는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뮤지컬 서편제에서는 송화 역을 맡아 한의 정서를 절절하게 표현하며 극찬을 받았고, 위키드의 엘파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프란체스카 레베카의 댐버스 부인, 마타하리의 마타하리, 드림걸즈의 에피, 레드북의 안나 등 수많은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 다채로운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녀가 출연하는 작품은 늘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흥행을 보증하는 이름이 되었죠. 이런 대단한 배우가 익숙한 뮤지컬 무대를 잠시 떠나 현역가왕 3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경연에 도전하면서 얼마나 큰 긴장감과 부담감을 느꼈을지
그래서 눈물까지 보였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이 그녀를 힘들게 했을 테지만 그녀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차지연님의 운명을 사주팔자를 통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사주학은 개개인의 운명의 흐름을 읽는 동양의 지혜인데요. 그녀의 사주 명식을 살펴보면 1982년 2월 22일에 태어났습니다. 음력으로는 1월 29일로 임술년, 이민월, 병자일, 기축시로 이루어진 명식입니다. 현재 45세이시죠. 그녀의 사주에는 복성귀인, 학당귀인, 문곡귀인, 제고귀인, 국인, 당부, 천덕합, 홍염살 등 정말 많은 길한 귀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러한 귀인들은 그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복과 덕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신약 사주의 심요격, 편인격의 격국을 보이며 대운의 흐름은 26세부터 기해대운, 36세부터 무술대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큰 운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차지연님은 아직 추운 초봄의 기운이 남아있는 시기에 하늘에 빛나는 태양인 병화로 태어나셨습니다. 병화는 밝고 정열적이며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주 원국을 보면 물과 나무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합니다. 물은 태양의 빛을 가리고 나무는 물의 기운을 받아 더욱 강해지니 병화인 태양이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게다가 하늘에는 비가 내리는 모습이니 태양은 더욱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주에 금의 기운이 부족한 점도 아쉬움을 더합니다. 금은 결실과 재물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부족하다는 것은 노력에 비해 결과가 더디거나 재물 운이 약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주가 대체로 차가워서 조후 사주 내에 따뜻하고 차가운 기운의 균형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주 균형을 맞춰주는 불, 흙, 금의 기운이 그녀에게는 희신이자 용신이 됩니다. 즉, 이 세 가지 오행의 기운이 들어올 때 그녀의 운세가 좋게 발현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주 원국이 다소 불리하다 해도 그녀의 사주에는 편인이 장생지 위에 있으니 연예계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유명 인사의 대우를 받게 될 좋은 팔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타고난 스타의 운명을 가진 분인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지연님의 빛나는 활동 시기들을 사주와 함께 짚어보며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살펴볼까요? 2010년은 그녀가 제16회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여우 신인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진 해입니다. 이때는 그녀의 26세 기해대운 시기였고 경인년이었습니다. 기해대운은 관왕대운으로 기신운에 해당하여 운세가 가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운에서 사주에 없던 경금, 즉 금운이 들어왔고 이는 편재운에 해당합니다. 편재는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나 명예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운이 들어오면서 왕성한 재물을 거머쥐게 되니 어려운 대운 속에서도 여우 신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력과 함께 찾아온 운의 절묘한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은 제25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아시아 뮤지컬 대상을 수상하며 아시아 전역에 그녀의 이름을 알린 해입니다. 이때는 그녀의 36세 무술대운 시기였고 정유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대운과 세운 모두 희신이자 용신운에 해당하는 정말 좋은 시기였습니다. 토대운이 들어와 사주 원국에서 과도했던 물의 기운을 막아주어 균형을 잡아주었고 세운에서 조후 용신인 정화와 사주에 없던 유금, 즉 금운, 재운이 들어와 전체적인 기운이 순환, 상생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주의 균형이 잡히고 좋은 운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그녀의 재능이 만개하고 그 결과 아시아 뮤지컬 대상을 거머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실력과 운이 함께했을 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군요. 노력하는 자에게 운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6년, 바로 차지연님이 MBN 현역가왕 3경연에서 준우승 2위인 선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트롯 가수로서의 역량을 확실히 각인시킨 해입니다. 이때는 여전히 36세 무술대운 시기였고 병오년이었습니다.
대운에서 토운이 들어와 사주 원국에서 너무 강했던 물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었고, 게다가 하늘에는 빛나는 태양인 병화가 떠오르니 그동안 비나 구름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역량이 드디어 세상에 환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모두 걷히고 하늘의 태양이 일간 병화인 차지연님과 힘을 합쳐 2배로 환하게 세상을 밝혀주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재능이 빛을 발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운세 속에서 왜 우승을 홍지윤 가수에게 넘겨줘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사주학적인 관점에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현역가왕 3결승전이 열린 날은 3월 10일이었습니다. 대운, 세운, 그리고 월운까지 모두 그녀에게 희신이자 용신운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흐름이었지만 바로 이룬이 문제였습니다. 결승전이 치러진 3월 10일은 개미일이었는데 천간의 개수는 구름과 비를 상징합니다. 일간 병화인 차지연님에게 개수의 구름과 비는 태양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결정적인 순간에 먹구름이 끼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이룬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오면서 막판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던 것이죠. 정말 안타깝지만 이것 또한 어찌 보면 팔자소관, 운수소관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흐름이 좋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간의 운세 흐름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 1점 차이를 가려야 하는 치열한 경연에서는 모든 것이 실력은 물론 운까지 따라줘야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예측 불가능한 승부의 세계죠. 하지만 차지연 가수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1위와 2위의 실력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두 분 모두 각자의 독보적인 매력과 실력을 가지고 계시죠. 심사위원들 역시 1위를 차지한 홍지윤 가수님과의 실력 차이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최정상의 실력자들임을 통감한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이미 모든 이가 인정하는 바이며 이번 경연을 통해 뮤지컬 팬들을 넘어 전 국민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는 트롯 여제로 거듭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은 이제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 트롯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과 음악적 도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차지연님은 병화 일간으로서 말년까지 희신이자 용신운으로 흘러가니 앞으로도 별 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진정한 용기와 열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으며 더욱 빛나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수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영감을 줍니다. 그녀의 음악과 연기,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지연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뮤지컬 배우와 트롯 가수, 이 두 가지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또 어떤 놀라움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